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사람에게도 꽃에게도 삶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이 있다. 사람도 꽃으로 필 거야 입니다. 지은이는 김영희, 펴낸 곳은 달입니다. 오랜 시간 국내외 식물 탐사를 하며 새로운 식물을 발견하여 학계에 새 이름을 올리기도 했었던 식물 관찰자 김영희 작가의 두 번째 에세이입니다. 숲을 걷고 들판을 누비며 자세히 들여다봐야만 보이는 존재들을 벗삼아 살아온 작가의 이야기 속에는 식물과 곤충, 날씨의 변화와 그 사이에 오고 가는 인간의 이야기가 연결고리를 지어 이어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따라 작가와 함께 식물 산책을 이어가다 보면 식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까지 얻을 수 있고 우리의 마음도 평안해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김영희 식물 관찰자가 들려주는 뭉클한 자연 이야기, 사람도 꽃으로 필 거야 책의 내용 중에서 일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땅에 핀 동백꽃. 어느 새벽에 선운사의 동백나무 숲을 거닌 적이 있다. 어스름한 시간에 그 선선함에 이끌려 혼자 걸었다. 와본 적이 있는 곳이지만 왠지 낯설게 느껴졌다. 선운산을 탐사하기 위해서 선운사 근처에서 민박을 한 적이 몇 번 있었다. 선운사 오른쪽 담벼락을 따라 돌면 허름한 집이 한 채 있는데 그 집에는 할머니 한 분이 살고 계셨다. 주로 거기서 민박을 했다. 샤워 시설도 따로 없고 화장실도 밖에 있는 집이었다. 방은 조그마했고 서너시 누우면 꽉 차서 배낭을 둘 자리도 넉넉하지 않았다. 문고리가 달린 문에는 창호지가 야무지게 발라져 있었지만 종이 한 장을 사이에 둔 터라 방음이 전혀 되지 않았다. 당연히 찬 기운을 막는 것도 어설펐다. 이제 막 숲에서 키 작은 봄꽃들이 피어나는 계절에 그 창호지 한 장은 그저 바람을 막아주는 정도였다. 대신 방바닥은 뜨끈뜨끈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집을 참 좋아했다. 인위적인 소리라고는 방문을 여다는 소리와 수도가에서 세숫대야에 물을 받고 버리는 소리, 그리고 할머니의 발걸음 소리가 다였다. 아침에 일어날 때면 알람이 따로 필요 없었다. 나를 깨우는 소리는 숲에서 들리는 새소리였다. 무슨 새의 소리인지 구분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수많은 새들이 이른 아침부터 지저귀었다. 그 새소리들이 들리기도 전 어두운 새벽에 잠을 깬 적이 있었다. 작은 소리도 크게 느껴질 만큼 고요한 새벽에 자던 옷 그대로에다가 도톰한 외투만 걸친 채 집을 나섰다. 작은 오솔길 옆에는 보리가 자라고 있었다. 아마도 보리 이삭 하나가 떨어져서 그대로 싹이 난 모양이었다. 한자리에 한 움큼이 막 자라나기 시작하고 있었다. 조용히 발소리를 죽이며 걸어서 선운사 경내로 들어갔다. 고요한 새벽 산사는 내 마음까지 고요하게 만들었다. 그 느낌을 그대로 깊이 느끼며 경내를 산책했다. 발소리도 느지 않기 위해 살금살금 걷는 내 모습이 부자연스러워 나조차도 웃길 지경이었지만 왠지 그래야 할 것만 같았다. 꽤 넓은 마당을 몰래 걸어서 뒷곁으로 향했다. 뒷곁에서 이어지는 산자락, 거기에 동백나무 숲이 있었다. 울타리가 쳐져서 숲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꽃이 핀 나무줄기 하나가
절집적으로 뻗어 있었다. 나는 그 아래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바람마저 없는 숲속에서 간간히 짹짹거리는 새소리가 들렸다. 무성한 나뭇잎과 꽃들 사이에 어떤 새들이 숨어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아마도 작은 새일 것 같았다. 서서히 여명이 밝아오고 그 빛이 스며드는 꽃을 보고 있었다. 나무에 달린 꽃이 아니라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꽃들. 나는 그 꽃들 중에 하나를 들여다보았다. 슬프게도 붉은 꽃잎은 상한 곳이 전혀 없었고 강건해 보였다. 동백꽃은 나무에 달려있을 때는 얼핏 꽃잎이 한 장 한 장 떨어져 있는 갈래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은 꽃의 밑부분이 합쳐져 있다. 그런 까닭에 장미처럼 꽃잎이 한 장씩 떨어져 지는 것이 아니라 통째로 떨어지게 된다. 샛노란 수술마저 꽃과 함께 떨어져서 꽃 가운데에는 수많은 수술이 붙어 있었다. 오로지 암술만 나무에 남아서 다음 세대인 씨앗을 품어 키운다. 꽃은 다음 세대를 위해 할 일이 남아있는 부분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떨어지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찌 보면 냉정하지만 어찌 보면 아주 효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며 그 선택에 미련을 두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꽃 지는 일을 두고 슬퍼할 일은 없다. 그러나 다른 꽃은 몰라도 동백꽃이 진 모습을 보면 왠지 슬퍼진다. 꽃 하나를 주어서 향기를 맡아보았다. 별다른 향기가 느껴지지 않았지만 코에 동백 고가를 쓴 채 느릿하게 들숨 날숨을 반복했다. 도톰한 꽃잎에는 질감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나무에 살포시 올리면 낙화로 보이지 않을 것 같았다. 새도 꿀벌도 달려들 것만 같은 붉고 화려한 모습이 그대로인데 떨어진 것이 못내 아쉬워 한참 동안 손바닥에 올려놓고 바라보았다. 그렇게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떨어져 있던 그 자리에 아무도 손대지 않은 것처럼 내려놓았다. 나무 아래에는 더욱 많은 꽃들이 떨어져 있었다. 가장자리 한쪽이 누렇게 빛이 바래기 시작한 꽃도 있었다. 한참을 이 꽃 저 꽃을 살피고 있는데 갑자기 툭 소리가 들렸다. 살아 움직이는 것은 숲속의 새와 나밖에 없는 것 같은 새벽에 그 소리는 아주 크게 들렸다. 몸이 움찔했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돌아보니 바로 옆에 새로운 꽃이 하나 피어 있었다. 동백은 나무에도 피고 땅바닥에서도 피었다. 살며시 들어올려 코로 가져갔다. 눈을 감고 느껴지지 않는 향기를 음미하려 애를 쓰고 눈을 뜨고 빛깔을 감상하고 다시 제자리에 내려놓았다. 그런 나의 행동들이 경건해지는 새벽이었다. 천천히 일어나서 뒷곁을 벗어났다. 올 때와 달리 미련이 가득했다. 하얀 태 안경을 낀 것 같은 동박새처럼 콧잔등에 노란 꽃가루를 묻힌 것도 모른 채 소리 없이 걸어서 산사를 빠져나왔다. 절 마당에 분홍빛 햇살이 길게 드리워지기 시작하는 시간에 엄마를 보려면 나를 찾으면 돼. 희야, 이것 좀 해두고. 엄마가 골방에서 뭔가를 무겁게 들고 나오셨다. 시골집 작은 골방은 창고처럼 각종 잡동사니를 넣어두는 곳이다. 김치 냉장고를 비롯해서 오래된 수납장과 행거가 그 방에 있다. 뿐만 아니라 과자며 누룽지며 일할 때 쓰는 모자나 목장갑들까지 구석구석 자리하고 있다. 그 방에서 들고 나오신 것은 오래된 앨범이었다. 묵직하여 힘에 부칠 텐데 애써 들고 나오시는 걸 보면 분명히 이유가 있는 모양이었다. 앨범을 펼쳐본 지 꽤 되었지만
그 안에 어떤 사진들이 들어있는지는 잘 알고 있었다. 가끔씩 생각이 나면 펼쳐보았기 때문이다. 앨범은 왜요? 옛 추억을 들춰볼 요량이면 뭘 해달라는 말씀은 안 하실 텐데 꼭 해야 할 일이 있는 듯 했다. 앨범에 있는 사진들을 찍어서 내 휴대폰에 좀 넣어두고 웬만한 사진들은 엄마 전화기에 들어있을 텐데요. 엄마와 아버지의 휴대폰에는 어릴 적 우리들의 사진이 몇 장 들어있었다. 앨범에 있는 사진을 찍어 그대로 저장해둔 것이다. 부모님은 가끔 그것들을 펼쳐보면서 옛 생각을 하기도 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셨다.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 저장하고 싶은 사진이 생겼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 너희 아빠가 내 전화기를 만지시더니만 사진이 다 없어져 붙다 아이가. 가끔 너희 어릴 때 사진을 들여다보는데 그게 없으니 아쉽네. 네가 찍어서 다시 볼 수 있게 좀 해두고. 전화기를 받아들고 살펴보았더니 정말로 사진들이 다 사라지고 없었다. 한가한 시간에 마침 나도 있으니 생각난 김에 당장 하려고 앨범을 들고 나오신 거였다. 첫 장부터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엄마가 요거 라고 손가락을 짚는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나의 휴대폰도 최신형은 아니지만 엄마의 것은 더 오래된 모델이었다. 전화를 걸고 받고 문자를 확인하고 사진을 보는 정도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굳이 신형이 필요가 없었다. 그리고 값비싼 물건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그냥 우리들이 쓰던 구형 휴대폰을 받아서 쓰는 것을 편하게 여기셨다. 엄마는 나와 여동생이 유아 시절에 외갓집 앞 강가에서 찍은 사진을 특히 좋아하셨다. 어수룩한 시골 어린아이 둘이서 카메라 앞에 섰을 때의 어색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누군가가 손을 잡으라고 했는지 나는 여동생의 손목을 어설프게 잡고 있었다. 서로 가까이 붙어서려고 한 어색한 몸짓이 귀여운 모습이었다. 그 뒤로 누렇게 변해가는 풀들 사이사이로 하얗게 마른 자갈톱이 보였다. 자갈톱을 비껴 두 갈래로 갈라져 흐르는 강물은 유난히 파랬다. 그 강 건너에는 잎이 다 떨어진 사시나무들이 촘촘하고 흐릿하게 보였다. 뽀얀 수피를 가진 사시나무는 줄기를 가지런히 위로 뻗은 모습이 섬세하면서 추워 보였다. 잎이 많이 달렸던 여름에는 바람이 불면 차르륵 떨었을 것이다. 잎자루가 길어서 부드러운 바람에도 소스라치듯이 떨며 소리를 낸다. 그렇게 예민하던 잎이 다 떨어진 모습에 아, 겨울로 가고 있구나 느낄 수 있었다. 나와 동생이 입고 있는 두꺼운 옷보다 멀리 보이는 나무로 계절을 느낄 수 있는 사진이었다. 그 사진을 찍었다. 겨울날 막내만 두고 셋이서 학교에 가려고 집을 나서다가 찍은 사진도 있었다. 학교 가는 아이들은 십리길을 걸어가야 했기 때문에 두툼하게 옷을 차려입었고 막내는 외투도 입지 않은 채 나와서 옆에 함께 서 있었다. 아마도 얼른 사진을 찍기 위해서 그랬을 것이다. 흑백 사진도 몇 장 있었다. 막내가 태어나기 전에 할머니가 큰 남동생을 안고 여동생과 나는 그 옆에 서서 찍은 사진이다. 사남매의 백일 사진도 다 흑백이다. 우리 집에는 카메라가 없었다. 그런데도 어린 시절의 사진들이 드문드문 있어서 그 시절을 회상할 수 있는 좋은 빌미가 되었다. 사진을 보며 엄마는 간혹 말씀하셨다. 동네에서 누가 카메라를 들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애들 사진 좀 찍어달라고 늘 부탁했었다고. 그 시절 산골 마을에는 카메라가 아주 귀했다. 1년에 한두 번 볼 수 있을까 말까 했다. 그렇게 어렵사리 찍은 사진은 바로 받을 수도 없었다.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다시 그 사람이 마을을 방문했을 때 받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 인편으로 받기도 했다고 들었다. 결혼 전 찍은 엄마의 사진도 몇 장 있었다. 친구들과 함께 찍은 자그마한 흑백 사진은 슬라이드 필름보다 조금 더 커서 사람 얼굴을 구분하기도 어려웠다. 같은 자세로 비스듬히 풀밭에 앉아있는 모습이 모두 닮아 보였다. 게다가 다들 단발머리였다. 그 안에서 젊은 엄마를 찾기는 쉽지가 않았다. 아무리 봐도 엄마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며 다음 장으로 넘기려다 다시 돌아봤을 때 눈에 들어오는 얼굴이 있었다. 젊은 시절이니 어여쁜 숙녀를 찾아야 했는데 나는 지금의 엄마 얼굴을 찾고 있었다. 사진 속 숙녀는 놀랍게도 나와 아주 흡사했다. 오래된 흑백 사진에서는 엄마가 아니라 나를 찾아야 엄마를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아빠와 많이 닮았다는 소리를 듣고 자랐다. 엄마와 둘이 있을 때도 사람들은 나를 보고서 딸내미 참하네, 아빠를 많이 닮았는갑다 라고 했다. 그러면 엄마는 엄마를 옆에 두고 집에 계신 아빠는 와 찾는겨? 이왕이면 엄마 닮아 참하네 가시지 하며 우스갯소리를 하셨다. 그런 소리를 듣고 자랐는데 내 모습으로 엄마를 찾아지다니 참으로 신기했다. 우리의 어릴 적 사진과 외가 식구들이 모여 찍은 사진들 몇 장을 휴대폰에 저장했다. 엄마는 이제 됐다 하시면서 꺼낸 김에 좀 더 보자고 하셨다. 이런저런 사진들을 보며 옛날 이야기와 요즘 사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다. 앨범에는 나의 어린 시절 모습이 생각보다 꽤 많았다. 오래전 동생과 함께 자취를 시작하면서 부모님과 떨어져 살게 되었다. 몇 해가 지나자 자취 생활에 적응하게 되었다. 그 즈음 앨범을 볼 기회가 있었다. 나는 앨범에서 나의 어린 시절의 사진을 한 장씩 뜯어냈다. 좀 더 자주 볼 수 있도록 자취방으로 가져가려 한 것이다. 오랫동안 앨범에 있던 사진은 비늘 표면에 거의 붙어 있다시피 했다. 그 모습을 보던 엄마가 말씀하셨다. 사진을 와 떼고 있노? 자취방에 가지고 가서 내가 보고 싶을 때 보려고요. 그냥 여기 두지. 예? 니들 클 때 사진은 나도 좀 두고 보고 싶은데. 엄마의 한마디에 나는 뒤통수를 얻어맞는 느낌이었다. 사진을 가지고 가야지 마음먹고 앨범에서 떼어낼 때만 해도 별 생각이 없었다. 그러나 엄마의 말에 깨달았다. 나의 어린 시절의 추억은 나만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엄마의 추억이기도 했다. 나는 사진을 다시 제자리에 붙였다. 그리고 앨범을 원 상태로 돌려놓았다. 내가 찍힌 사진이라는 이유로 내가 엄마의 추억에 손을 댈 자격이 있을까? 그날 이후로 어떠한 사진도 부모님의 앨범에서 가출하지 않았다. 나의 19살 이전의 사진은 모두 시골집 앨범에 고이 살고 있다. 내 앨범에는 20살 이후의 사진만 있다. 어린 시절의 추억은 사진을 사진으로 찍어 저장해서 들고 다닌다. 그럼에도 가끔 시골집에 가면 낡은 앨범을 펼친다. 엄마와 함께, 아버지와 함께, 때로는 가족들이 함께 들여다보면서 추억을 이야기하고 기억한다. 휴대폰에서 간편하게 찾아보는 사진과는 또 다른 그 무엇이 낡은 앨범 속에 있다. 사람도 꽃으로 필 거야. 오늘 내 발 앞에 있는 보도블록 사이의 꽃다지는 그때의 개망초처럼 나를 짜증나게 하지 않는다. 저렇게라도 살아가는 모습이 대견하게 느껴진다. 사람은 참 모순덩어리 같은 존재다. 내 마음이 퍽퍽할 때는 자신이 투영되어 짜증스럽던 저 작은 풀들이, 마음이 편안할 때는
기특하고 예뻐 보이니 말이다. 저들이 허락한 적 없는 이기적인 감상이지만 저들이 나를 위로하고 무념무상으로 이끌어 행복하게 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날 그 개망초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나의 줄기가 자라기 시작한 시점이 그때였던 것 같다. 그동안은 그저 어린 개망초처럼 몇 장의 잎으로 땅바닥에 딱 붙어서 버텨야 하는 시절이 아니었을까. 찬바람과 새찬비, 어쩌다 내리는 봄눈까지 견디며 줄기가 자라면 그 끝에서 꽃이 필까? 사람도 꽃 필 수 있을까? 봄에 꽃 피는 인생이길 바랐던 것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봄이 아니라 다른 계절에 꽃이 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서야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작은 실천들이 이어졌다. 실업자가 된 것을 기회 삼아 식물 탐사를 적극적으로 다녔다. 높은 산으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섬으로, 전국 여기저기 마음 내키는 대로, 기회가 닿는 대로 어디든 길을 나섰다. 꼭 먼 곳뿐만 아니라 가까운 곳으로 탐사 산책도 더 자주 나서게 되었다. 그 즈음 나의 글쓰기도 시작되었다. 치열하게 쓰지는 않았지만 쓰고 싶을 때를 놓치지 않았다. 그렇게 만들어진 양분으로 줄기를 조금씩 키웠다. 그리고 이제야 그 줄기 끝에 꽃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한 것 같다. 결국은 사람도 꽃으로 필 것이다. 그게 언제인지 모를 뿐이다. 붉은 꽃으로 필지 흰 꽃으로 필지 알 수 없을 뿐이다. 그때를 위해서 초조해하지 않기 위해 잠시 걸음을 멈추기도 한다. 자세를 바로 하고 하늘을 바라보는 것도 잊지 않는다. 요즘도 가끔 혼자 중얼거리듯이 되낸다. 꽃은 꼭 봄에만 피는 건 아니야. 봄이 지나도 꽃 필 수 있는 계절은 길게 남아있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